네. 예. 저게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시장 급락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로도 해석이 되는데 결국 수급을 빨아들이는 거니까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제 변수가 되느냐 여부인데 어떻게 보세요? 스페이스X 이제 나스닥 상장 이제 거의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게 IPO 규모만 보면 사실 시장에서 크게 우려할 정도의 뭐 상황은 아니죠. 실질적으로 750억 달러 정도가 이제 자금 조달을 한다라고 하니까 미니멈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 원이 조금 넘는 돈인데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상장하고 나서 만에 하나라도 이제 반도체 쪽이 이제 AI 쪽이 흔들리고 스페이스X는 시장에서 이제 환호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사실 이것과 관련돼서는 수급이 어떤 쏠림 현상이 상당히 뭐 없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이제 키포인트를 삼는 것은 반도체 쪽으로 쏠려 있던 부분들이 이제 스페이스X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다른 업종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좀 관건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실 우리는 또 직접 또 청약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거를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뭐 다른 데서 갖고 있던 자금,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 이쪽에서 갖고 있던 거를 뭐 팔아서 뭐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도 수급 공백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선반영된 부분도 좀 많이 있어서요. 네. 자, 두 번째 슈 가볼까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대안이 이제 금융주다. 지난주 보면은 금융주들이 좋긴 했어요. 네. 주가만 봤을 때는 뭐 대안이 지금 될 수 있다가 아니라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3고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유가, 금리, 환율 이제 이 세 가지를 좀 얘기를 하는데 반도체 이제 투톱과 이제 다른 관련주들이 이제 흔들리는 사이에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신한이나 금융이나 이런 관련주들 금융권 이제 어떤 큰 은행권 시중은행들 위주로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금융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소비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제 백화점 네. 이쪽들도 실질적으로 주가 흐름이 지난주 하반기에 상당히 좀 좋았죠. 실질적으로 담배 KTNG도 나름대로 상당히 시장 대비 좀 안정되는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일단 은행주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현실화된다라고 하면은 그것과 관련돼서 뭐 예대 마진이 높아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금리가 급격히 올랐을 때는 또 금융주들을 리스크를 보는 차원도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일단은 뭐 금리가 오르면은 이제 대출에 대한 부실이 좀 많아질 수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은행채들도 같이 오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은행주들의 뭐 장점이라고만 할 수는 없긴 한데 일단 뭐 고환율에서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음식료 쪽에서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화장품주들도 나름대로 뭐 고환율의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융주들, 그다음에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화장품처럼 수출이 좋은 또 그런 일부 섹터들, 뭐 사실 펀더멘털이 되게 좋은데 워낙 반도체 쏠림 때문에 좀 소외를 받던 섹터들이 여러 군데가 있죠. 반도체가 이제 좀 쉬어간다고 했을 때, 조정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제 그 대안으로 제시가 될 만한 섹터들, 좀 말씀하신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세 번째 아이템 가보겠습니다. 네, 젠슨왕 동맹주. 소문에서 그 뉴스에 팔았어요. 저는 후회는 늘 하죠. 네. 아직 뭐 한 방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 젠슨왕 CEO가 우리나라 왔을 때 물론 뭐 전 세계 글로벌 1위의 최고 수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사실 그 협력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투자라는 단어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LG만 보더라도 이제 뭐 피지컬 AI와 관련돼서 뭐 엔비디아의 아이작 그루트 플랫폼을 이용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을 하겠다. 아이작 그루트는 일단 시장에서 오픈되어 있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오픈 소스거든요. 이거를 이제 LG가 관련돼서 로봇을 개발할 때 엔비디아와 어떤 뚜렷한 협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좀 맞진 않고 어떤 뭐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엔비디아의 그 뭐
그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사고 파는 관계를 저는 협력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다만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 이제 젠슨 CEO가 왔을 때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리벨리온이나 이런 NPU 만드는 기업들을 한번 좀 젠슨왕이 만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젠슨왕 같은 경우는 뭐 NPU 기업이죠. 이제 그록이라고 해서 그 기업을 인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NPU 기업들에는 좀 관심이 없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런 뭐 LG나 두산이나 뭐 현대나 이런 기업들 말고 우리나라의 어떤 팹리스 기업들을 젠슨왕이 좀 만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좀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 주말 동안에 일단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엔비디아 관련주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개별적인 어떤 모멘텀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작용을 하는지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가장 많이 나온 어떤 그 타이틀은 이번에도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가 통할 것인가가 아니라 통했다라고 이미 이제 단정적으로 좀 지어서 표현을 좀 많이 좀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도 그럴 게 그냥 기대감이었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로보틱스 얘기를 젠슨 CEO가 많이 하면서 국내 로봇 관련주들, 뭐 현대차를 비롯해서 로봇 관련주들은 사실 급등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번에 엔비디아가 추진하고 있는 그 로봇 그 시험용 로봇인가요? 유니트리랑 예, 하기로 그 했죠. 유니트리랑 네.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 몸체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봤을 때 우리가 뭐 그쪽 생태계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야 당연히 있습니다만, 우리가 메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고, 또 따지고 보면 또 중국이 로봇 쪽으로 훨씬 앞서 있잖아요. 엄청 앞서 있죠. 예, 그런 걸 감안하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1위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피규어 AI에 투자도 많이 돼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랑. 근데 엄밀히 얘기해서 협력이랑 투자는 상당히 다르죠. 다른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얘기가 그 한참 그때 뭐 LG전자니 이제 뭐 이렇게 막 급등을 할 때 얘기가 없던 건 아닌데, 이게 사실 한번 쏠리면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안 들어오죠. 예,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시장을 좀 바라볼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됐다. 이번에도 또 세상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소문에 사고 뭐 뉴스에 팔라는 그런 거에 왜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건지, 그게 반복되고 있는 건지를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학습을 했던, 또 좀 뼈 아프지만 또 한 번에 또 사례가 됐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가보겠습니다. 하락 요인이 안 보인다. 예, 환율이 1,560원 돌파를 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게 자꾸 뭐 달러가 올라가고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사실 불가피한 거긴 한데,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유독 좀 더 많이 오른다.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전혀 참 감안을 안 할 수는 또 없는 상황입니다. 뭐 IMF 이후에 이제 최고치라고 보통 표현을 그렇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야간 거래에서 이제 1,561원까지 좀 찍었죠. 실질적으로 환율이. 시장에서 이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를 크게 네 가지로 이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외국인들 매도. 올 들어서만 이제 118조를 매도를 했고, 이번 달 이제 극초순이기도 합니다만은 벌써 18조 원을 좀 매도를 했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중동 유가 상승, 이제 우리가 기름을 사올 때 달러를 써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기존보다 더 많은 달러를 내보내야 되니까 달러가 귀해지면서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효과도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미 연준의 이제 통화 긴축 전환 우려, 이 부분도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관세 이슈도 새롭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관세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무역 대표부가 이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을 수입을 차단하지 않으면 관세를 이제 부과하겠다 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10%, 이제 네. 우리나라, 중국, 일본 같은 경우는 12.5% 관세 부과 얘기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도 실질적으로 좀 계속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환율을 차트를 보면 과거에 이제 24년도 전에는 1,300원이 대부분 상단 역할을 했는데, 24년도 지나면서는 1,300원이 하단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프로 보면 재밌는 부분이, 유의미 있는 부분이, 원화랑 달러 본원 통화 발행량이 골든 크로스 난 게 정확히 24년도거든요. 네. 그때서부터 1,300원이 전에는 이제
상단 부분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하단 부분으로 좀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저게 옛날 방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를 많이 벌면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를 많이 벌어오면 이제 환율이 떨어진다. 뭐 원화 가치가 오른다. 이런 식이 지금은 나가는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도 좀 과거와는 분명히 좀 확실히 다른 그런 상황이고 결국 우리한테 좀 과제죠. 숙제를 주는 거죠. 한국 시장 뭐 반도체 너무 좋고 뭐 조방원전 너무 좋고 뭐 관광도 너무 좋고 해. 근데 이제 너네 주시장이 정말로 우리 정도 수준이 되려면 반도체랑 뭐 일부 말고 우리가 너네한테 계속해서 좀 투자를 할 만한 돈을 좀 넣을 만한 뭐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뭐 등등등 이런 것들 좀 좋아진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이제 소위 말하는 컨트리 리스크도 여전히 좀 우리한테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라고는 해석도 좀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가지 아이템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박 의원님이 플로어에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MSCI 한국 ETF들이 급락을 했다. 이 얘기인데 잠시 후에 이제 플로어에서 준비를 해주시고 예, 프리마켓 상황 좀 봐야죠. 뭐 오늘 뭐 좋지는 않습니다. 뭐 안 좋은데요. 그래도 또 봐야죠. 지금 했어보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 나온 것부터 좀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시총 1위 제가 보고 있는 거로 먼저 일단 볼까요? 예. 지금 영문으로 제가 좀 보는데 삼성전자 현재 10.3%, SK하이닉스 9% 이렇게 각각 하락하는 걸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도 마이너스 10% 좀 넘죠. 그렇게 돼 있고 오늘 뭐 증권주도 미래세증권이 마이너스 10% 넘게 좀 떨어지고 있고 금융이 아까 이제 좀 대안으로 제시가 된다라고 말씀을 이제 박 의원님 하셨는데 오늘 증권주들도 물론 하락폭은 훨씬 적긴 합니다. KB금융 마이너스 4.9% 정도 이렇고요. 조선, 현대중공업이 마이너스 7%, 방사는 에어로스페이스 마이너스 9%, 원전은 두산에너빌리티 마이너스 9%, 전력은 효성중공업이 마이너스 10%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스페이스X 관련돼서 보면 뭐 스피어 마이너스 11%, HVM 마이너스 12% 이렇고요. 바이오 뭐 안 좋고요. 바이오가 그래도 의외로 낙폭이 두 자릿수가 아닌 종목들이 많습니다. 2차 전지도 전체적으로 안 좋고요. 그렇습니다. AI 쪽에서 오늘 SK텔레콤이 앞서 엔비디아하고 이제 그런 국내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뭐 이제 그 주도주가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SK텔레콤은 그 효과가 있네요. 현재 3% 넘게 4% 가까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날에도요. 화장품도 한 자릿수 정도 마이너스고 미용기기도 한 자릿수, 인바운드 쪽도 한 자릿수, 유통 쪽도 신세계가 마이너스 9%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IT 쪽보다는 확실히 덜합니다. 엔터도 마찬가지. 예. 종합을 해보면요. 오르는 섹터는 거의 없고요. 다 떨어지는데 확실히 성장주 쪽, 그러니까 반도체, 그다음에 뭐 조방원전, 기존의 이제 주도 섹터들, 그다음에 이제 IT 관련주들, AI 관련주들은 대부분 두 자릿수 전후에 큰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뭐 시작하자마자 뭐 매도 사이드카 또 오늘 서킷 브레이커 오늘 예상이 좀 되죠. 그다음에 소비재 쪽, 그다음에 국내 유통 쪽, 앞서 박근호 의원이 몇 가지 말씀하셨던 그런 쪽 섹터들은 하락은 하는데 확실히 이제 한 자릿수 중반 정도 전후에 그런 하락률을 보이고 있어서 그래도 비교적 낙폭이 좀 양호하다. 이렇게 딴 섹터에 비하면 그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박근호 의원한테 바톤 넘겨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시초가가 굉장히 좀 낮게 잡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걱정들이 많으실 월요일 첫 거래일인데요, 이번 주에. 다시 올라갈 시장이라고 하면 사실 이러한 하락이 무섭진 않겠죠. 하지만 다시 올라간다라는 근거가 시장에서 얼마만큼 좀 제시를 해 주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시총이 미국 기준으로 1조 4천억 달러가 하루에 이제 증발을 해버린 상황이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음은 우리가 보통 MSCI 한국 ETF라고 얘기를 하는 EWY가 14% 정도 급락을 한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만 하룻밤 사이에 이제 514조 원이 이제 증발을 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야간 선물은 하한가로 끝났습니다. 야간 선물은 8% 하락으로 하한가로 끝났는데 일단 시장 전체 붕괴인가 아니면 특정 부분의 청산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S&P 500 9주 연속 상승을 좀 마감을 한 상황이고 9주 연속 올랐으면 사실 쉬어갈 때도 되긴 됐었죠. 이제 상승이 238개, 하락이 264개로 떨어는 졌는데 일단은 하락 대비해서 상승이 그렇게 적지는 않았다는 부분,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주 우위이기 때문에 일단 상승 종목이 100개 중에 33개밖에 안 나왔다는 부분은 조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영향을 좀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일단 월가에서는 아직 전면적 공황 상태는 아니다. 뭐 항상 나오는 얘기긴 합니다. 주 초반에 반도체 주가 안정세 찾지 못하면 이번 주 초 우리나라 기준으로 오늘 내일 정도 안정세 찾지 못하면 시장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오히려 더 확산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월가에서는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장 잠깐 보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왜 삼전 닉스를 팔았나? 이제는 사실 지금 시장에서 ETF의 어떤 비중 때문에 매도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이제는 시장에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없는 상황이죠.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판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냥 파는 겁니다. 종목을.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ETF 자산운용사들과 관련돼서 이제 세금이 있는데요. 패스스루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패스스루 통과시켜버린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일단 미국 ETF는 내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 세금을 ETF를 갖고 있는 투자자들한테 전가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떨 때 전가를 하냐면 이 패스스루가 언제 적용이 되냐면 한 종목의 펀드 전체 수익률에 전체 비중 25% 넘으면 안 된다. 이제 리밸런싱이 주로 월 말에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차트 보시면 월 말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팔고 있다가 월 말 되면 훅훅 더 떨어집니다. 외국인들 매도가 주로 리밸런싱이 월 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 5% 이상 종목군들의 합이 전체 비중이 50% 미만이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ETF 운영사가 지키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하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패스스루 과세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그 ETF 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도가 그동안에 나온 건데 지금은 EWI 기준으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을 보면 일단 하이닉스가 지금 22.9%, 25% 아래로 내려왔죠. 30% 넘었었습니다. 지금 엄청 많이 팔았기 때문에 내려왔고 삼성전자도 22% 정도로 내려와서 이 25%의 비중을 넘어서 판다라는 거는 이제는 시장에서 이제 통용이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과연 매수 쪽으로 다시 전환이 됐는지도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오늘 떨어지기 때문에 두 종목도 가격적인 메리트는 생기는 거겠죠. 자, 그러면 외국인들 수급이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지난주 금요일 날 한번 살펴보기로 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자, 2010년도에 이제 빨간색 선은 외국인들 수급만 딱 모아놓은 거예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냥 판박입니다. 판박이. 외국인들이 사면은 꼭지점, 저점 보면은 똑같죠. 완전 똑같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고점, 외국인들 고점.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고 과거에는 외국인들 수급이 그냥 우리나라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보면 역시 똑같죠. 완전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외국인들이 매수 멈추고 꺾여 내려가면서 시장에서 급락 나오는 부분들. 외국인들 수급 이퀄 이제 코스피인데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죠. 언제서부터 달라졌냐 하면 코로나 전후돼서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시장의 장악력이 좀 높아졌을 때 상당히 좀 달라졌는데 일단 좀 약간 길게 보니까 디테일하게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되면서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시장 지수의 영향력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최근 걸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볼 필요성이 없죠. 외국인들 그렇게 팔고 있다는 뉴스를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맨날 접하는데 지수는 계속 좀 올라갔죠. 이런 부분들 살펴보시면 이게 언제 바뀔지 모르고 어떤 게 정답이고 어떻게 맞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은 지금 시장은 실질적으로 외국인들보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 의한 이제 ETF 매수로 인한 대형주, 이제 시총 상위주들로 지수가 움직이는 시장이다. 이렇게까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관심주 한번 간단히 체크하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금융지주 준비했고요. 간단히 체크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은행이나 이런 걸 하는 기업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축은행이나 뭐 캐피탈 이런 쪽에서 상당히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고 우리나라 원탑에 거의 뭐 증권사이기 때문에 한국 금융지주 한번 좀 지켜보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준비를 했고 여러 가지 이제 팩트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보시고 이제 참고만 하시고요. 차트만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뭐 굉장히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증권주 2분기 실적이 나쁠 수가 없겠죠. 실질적으로 한국금융지주도 2분기 이제 영업이익 1조 클럽 가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금융지주는 이 파란색의 기관 수급이 주가를 결정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급등하는 구간에서 이제 파란색 기관 수급 올라오는 부분들, 그다음에 자잘하긴 합니다만 다 기관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인데 지난주 후반에 한국금융주주의 기관 수급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부분만 좀 체크 포인트로 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패스로 이런 규정 같은 거는 잘 우리가 모르죠. 그러니까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일정 수준 넘어가면 줄창 팔아대는지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세금을 때린다고 그러면요, 그거를 그냥 앉아서 맞으려고 하는 투자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뭐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건 기관이나 개인이나 관계없이 다 마찬가지일 거고. 오늘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